에이스 침대 2024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6.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1%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5회전으로 상승했고 PBR은 0.37 상태로 낮은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부분 부적합이라는 표현을 해보게 됩니다. 침대는 과학, 끊임없는 연구로 수면 품질 혁신한다. 서주윤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2025년 2월 23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에이스 침대공학연구소 화학숙련도 평가 최우수 기관에 업계 최다 880개 특허 출원 기록. 에이스 침대가 네덜란드 국제숙련도 평가기관 IIS라는 데가 있는데 주관한 화학 분야 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 시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세계 32개국 140개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섬유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을 측정하는 증류수 추출법의 정확성을 검증했다. 폼알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세가구 증후군과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뉴스는 공격 시몬스, 방어 에이스, 불붙은 봄침대 전쟁. 이상현 기자가 디지털 타임즈에서 2월 25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2023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침대업계 매출 1위를 달성한 시몬스, 간발의 차로 1위 자리를 내준 에이스 침대는 협업 브랜드를 늘리고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는 등 소위 집토끼 전략으로 1위 탄원을 노리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스는 26일에 4월 2일까지 열리는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에 주력 제품 뷰티 레스트를 집중 홍보하고 있답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224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6.2%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반대로 10.5%를 감소시켰습니다. 매출 원가가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5.3%, 매출총이 6.7% 증가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3.2% 증가했습니다만은 그 결과 영업이익은 665억 원으로 전년보다 15%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6%로 1.6% 상승했습니다. 원가 생산성도 0.0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감소시켰음은 매우 바람직한 결과이다. 물론 원가 회계는 재고의 감소는 영업이익의 감소로 이율 배반적이다. 따라서 적합한 새로운 손익 계산 방법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메시지는 제가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767억 원으로서 8.6%가 증가했는데 매출 증가율보다 갭이 2.4% 플러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스루풋 금액상으로 5.5%가 증가했고 스루풋률은 반대로 0.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가 2.2% 증가했어요. 그 결과 TO의 생산성은 1.38로서 전년보다 0.04포인트가 상승해가지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673억 원으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도 8억 2,6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3년 연속 재고를 계속 줄여나가가지고 원가 회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이스 침대가 재고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WCAI, 워킹 코스트 알로케이션 인벤토리라고 해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입니다. 24억 7천만 원을 줄였는데 상품 비중도 꽤 되네요. 12억 줄었고 제품이 13억 원 줄었습니다. 이 적은 재고를 가져가면서도 충분히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공급을,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잘하는 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품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이런 금액을 제시를 했고 원재료 사용액과 소모품도 일부 좀 닿습니다. 751억 원이 집행이 돼서 10.3%가 증가했습니다. 상품 매입액이 없습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8.7%가 증가했고요. 운영경비는 2.2%가 증가했습니다. 재료비보다도 운영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가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1,406억 원이나 돼요. 그러면 가공비는 사실 377억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1.1% 감소했고요. 가공비율은 33%로 2% 내려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생산재료비가 2% 증가해가지고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 분명 상품 계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품 매입액을 표기해 줘야 한다. 그리고 제품과 제공품에도 상품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여기에. 현재로서는 원재료 사용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좀 표현이 공시가 좀 투명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1단계 1번은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그 WCI의 증감액이고 2번은 회사가 제시한 금액입니다. 2024년 경우에 6,4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갭2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갭2가 뭔지 추적을 해보면은 미작품의 증감액과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WCA에는 제가 상품을 넣었으니까 회사는 제품 및 제공품이라고 했지만 상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원재료의 사용액에는 상품의 매입액이 들어갔다는 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스 침대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제품과 제공품으로 표기해놓고 실제로는 편법인 3을 채택하고 있다. 거기다가 상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차이가 나면은 총 제조 비용과 생산 재료비에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상으로는 일반적으로 다 맞히죠. 운영경비 중 인건비가 359억 원이 집행이 돼서 0.3% 증가했고 직원 수는 22명을 줄였습니다.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요. 평균 임금은 6,440만 원. 약간 중견 기업보다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광고비가 많이 나갑니다. 309억 원이나 나가요. 7.1%. 지급 수수료가 많이 나가네요. 이게 아마 판매 수수료 침대 이 가구 대리점 등의 판매 수수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직영이나 한다고 그러면은 이 침대가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 그런 거로 인식이 되죠. 운반비가 123억 원, 인반비는 줄었습니다.
병행편까지 빌어서 재고 회전율은 5.5회전으로 17.6%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율은 0.5%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부채가 없는 기업이에요.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됩니다. 이게 1, 2차 추론하고 모순이죠. 반증 추론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보이는데 또 하나 실현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찾는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재고도 실질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원재료 가격을 회사가 제시한 거는 가중평균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1.7% 상승했어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24.5% 단순 평균으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했더니 수출품에 대한 가격이 70.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판매액이 내수 매출액이 얼마고 수출액이 얼마다 하는 게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을 제품 쪽에도 할 수가 없었고요. 침대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의 50% 선입니다. 국내 소비자는 동일한 것이 됩니다. 이런 것을 미국이 덤핑 수출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목재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마 가구, 싱크대, 한샘 이런 데도 제약을 받을 것 같아요. 중국과 같이 정부 보조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덩달아 관세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판매 가격은 원가와 관련이 없음도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침대가 이게 183만 5천 원이라는 뜻 같은데 1,000원 단위로 해가지고 수출 가격은 90만 원대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수 가격도 9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대리점 마진이나 뭐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수출할 때 그게 FOB 가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CIF 가격에도 달라겠지만 수출 가격 우리 조건은 그 사업보고서에서 우리가 좀 잘 알 수는 없죠. 어쨌든 회사가 공시한 걸 보면은 한국 국내 소비자들이 봄이다 하는 얘기만큼은 현실일 것 같습니다. 신세계 질서는 원가 세계와 디커플링 해야 한다라고 이 원인 분석을 해 가는 과정이 원가 회계에는 좀 단계가 많고 매출 원가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매출액에 대해서 분석할 때는 수량과 단가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 스루프 쪽은 매출 재료비 원재료 가격만 파악하면 되고 판매 가격은 요 두 가지만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까지 분석하는 것은. 그런데 원가 회계는 가공비가 배부되기 때문에 이 매출 원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재고 총제조 비용 원인과 재고 증감 원인도 두 가지를 또 파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총제조 비용까지 가야 되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복잡한 세상을 좀 또 단순하게 뭐 알고리즘 AI한테 맡긴다 그러면은 이런 알고리즘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업손익 인과관계 효과적 분석을 위해서도 스루풋 회계로 개혁해야 한다. 효과적 분석은 우리가 실현 가능성 높은 영업 전략 계획이 가능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물가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한국의 기업 물가라는 것이 있는지 질문형으로 좀
소개를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내역을 요약표로 만들어 놓은 거 본데 입증 결과를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죠. 그리고 판매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검증은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한계는 상품의 비중이 꽤 있는데 그게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검증의 한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온 데이터 자기네들이 제시한 거니까 원재료 평균 상승률이 1.7%였으면은 제조원가 비율상 가격 압박률은 1.2%를 올려야 되고 가공비율은 내려갔으니까 0.5% 정도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24.5%나 크게 판매 가격을 올렸죠. 그래서 시몬스한테 1위를 뺏겼는지 어떻는지 시몬스도 아마 그러면은 마진이 꽤 있는 장사를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싸게 파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적이 2023년보다 106.2% 실적 달성을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운영 경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매출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확률론적 사고방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측은. 그래서 운영 경비가 2.2% 증가했는데 2025년도에 2%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 수르픈율은 일단 그대로 계획을 한다면 한 3,400억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되려고 그러면 매출 재료비를 7% 정도가 더 그 판매를 해서 매출 재료비가 늘어나야 됩니다. 거기다가 조금 손을 본 곳은 매출 재료비율을 좀 약간 낮췄습니다. 이 얘기는 수르픈율, 마진율을 76.5%, 0.3%업 시켰습니다. 조금 가격 인상을 더 좀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본 거죠. 아니면은 이제 원재료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을지 모르고요. 복합 이중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1,450억을 계획을 세운다면은 한 81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그 2024년도 그 재고 회전율이 5.5회전이었기 때문에 이걸 6회전 하면은 재고를 줄이는 거로 이렇게 한다면은 적어도 10% 정도의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복합적으로 매출액이 실제 금액이 이렇게 안 일어나더라도 재고 감소를 시킨 거에 의한 여러 가지 간접 비용의 절감 효과를 플러스적인 거로 상정을 한다면은 한 3,843억 원의 효과가 있어서 또 매출을 더하고 노력을 하니까 운영 경비도 5.4% 상승한다고 보고 그래서 그 요것도 올라간다고 봤을 때 재고 회전율이 6회전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게 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가 감소했을 때 그 예측도 어떤 4분면 매트릭스 표가 형성이 되는데요.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회보다 재고가 감소할 때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가회계도 예측을 했는데 공개는 안 하지만은 이런 거로 봐서 디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 스루프 회계는 이렇게 또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공개를 좀 하는 거로 제가 자료를 만들었네요. 원가 회계도 좀 계획을 했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이것도 2%좀 상승한다고 보고 영업이익이 15% 증가한다고 봤을 때 이것도 한 3,410억
19억 원 정도 나오는 거로 이 경우에 그 총 제조 비용은 1214억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재고는 3% 정도 더 줄인다고 봤고요. 생산 재료비는 10%가 좀 늘어나는 거로, 그 다음에 가공비는 2%, 판매 관리비도 2%, 이렇게 계획을 해본 거죠. 그래서 실행 계획을 얼마로 할 거냐? 아까 스루풋은 3,450억을 잡았죠. 이거 적게 나오죠. 계획을 했는데도 좀 높은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원가 사고 방식은 그 재고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원가 회계상으로는 755억 분이 안 나옵니다. 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뭐 이렇게 되는데 매출을 증가를 더 시켜봐라. 그러면은 재고가 13%나 줄여야 돼요. 이걸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이 나오는 거는 944억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스루풋은 1,000억 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낮게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모순된 회계를 우리는 수백 년 동안, 200년 동안 해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후 현금 순이익, 아트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883억 원입니다.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EMS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돈은 749억 원이고 최종적으로 256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279억 원의 투자를 한 게 있고 전년도에는 446억이나 투자를 했네요. 잉여 현금으로서 채권자가 가져가는 돈은 무차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주주 잉여 현금은 ROE로 봐서는 이게 이익 배당액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가는 25,050원으로서 연초보다 50원 내려갔습니다. 거의 평행선을 걷고 있죠. 그리고 PBR은 0.37로 3% 내려갔습니다. 최대 주주는 안성호 씨가 70.0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